자, 앞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해서 각각 쿼지 뉴트럴 이전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수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구했으면 우리가 JNX, 그러니까 쿼지 뉴트럴 P 리전의 JNX,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죠. 그리고 쿼지 뉴트럴 N 영역의 JPX,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죠. 이거를 계산을 각각 합니다. 식을 계산하는 거죠. JNX, JPX. 그리고 나서 각각 JNXP와 JPXN 값을 구하고 이거를 서로 더해줘 가지고 토탈 커런트를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토탈 커런트 덴시티에 다이오드의 크로스 섹션을 열려 A를 곱해주면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차례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죠. 그러면 각각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분포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각각 나타나 있죠. PN 다이오드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여기 실제로는 요렇게 캐리어의 변화가 정션 엣지 근처에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지금 증가돼 있죠. 그러면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요거와 상응하는 게 여기에 생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변화값이 원래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값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농도는 이렇게 NAND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건 매스 액션 로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저쪽 쿼지 뉴트럴 리전에 저쪽 정션부터 많이 떨어진 부분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정션 엣지 근처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디퓨전 때문입니다. 여기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S 캐리어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P타입에서 홀이 N타입 영역으로 넘어가서 XS 캐리어가 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밴드를 그렸을 때 요 컨덕션 밴드의 밴드 밴딩은 일렉트릭 차지 곱하기 V0 마이너스 가해전 볼테이지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요거 Fn과 FP의 차이는 일렉트릭 차지 곱하기 V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서멀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게 도미넌트하게 일어날까요? 제너레이션이랑 리콤비네이션 중에 당연히 리콤비네이션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액세스 캐리어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지금 원래 쿼지 뉴트럴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보다는 리콤비네이션이 도미넌트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리버스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지금 정션 엣지 근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해서 자꾸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엣지 부분에서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쿼지 뉴트럴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에너지 밴드 버도 똑같이 이렇게 E 곱하기 V0 마이너스 V로 하고, V0는 빌트인 포텐셜이죠. 그리고 요 FP와 FN의 차이는 EV, 가해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수식은 우리가 복습할 때 얘기를 했었죠. 이퀴브리엄 상태에서 빌트인 포텐셜 수식에서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쿼지 이퀴브리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쿼지 이퀴브리엄 상태에서는 P-XP, PXN이 익스포넨셜 KT분의 E 곱하기 V0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즉 V0 대신에 V0 마이너스 V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X, XN, X, 마이너스 XP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PX 마이너스 P는 NA 값을 가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지 뉴트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엣지 근처에도 농도가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머저리티 캐리어보다 농도가 훨씬 작죠. 왜냐? 우리가 로우 레벨 인젝션을 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펀트 농도와 유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는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FN 나누기 KT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해준 EV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 앞에 텀은 MP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FN을 지금 우리가 EFP로 바꿔줬습니다. EFP는 이쪽 밑에 그림을 봐야겠네요. 제가 말했듯이 디플리션 영역 근처에서 FP와 FN은 컨스탄트 하지 않고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면에 충분하게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정션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거를 EFP, P타입은 EFP, N타입은 EF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EC-FN을 EC-FN이 막 여기가 되겠죠. 이거를 EC-EFB 마이너스 포텐셜 차이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써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P-XP는 PP고 N-XP는 MP, PXN은 PN, NXN은 NN이다. 복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랑 리버스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액세스 캐리어의 분포라고 해야 되나요? 분포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앞에 수식이 있었죠. 빌트인 포텐셜에서 홀의 비율, 즉 N타입과 P타입에서 홀의 비율은 원래 익스포넨셜 KT분의 익스포넨셜 빌트인 포텐셜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바꿔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쿼지 뉴트럴 상태일 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PXN분의 P-XP는 익스포넨셜 KT 분의 E 곱하기 V0-V입니다. V0 대신에 V0-V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 텀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많이 봤던 식이죠.
이퀴리bri엄 상태의 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pxn분의 마이너스 pxp는 pn분의 pp exponential kt 마이너스 2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p-xp는 pp와 유사한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pp에도 액세스 캐리어가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 인젝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유사한 값을 가진다고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이걸 풀어주면 pxn은 pn 곱하기 exponential kt분의 2v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P타입에서의 일렉트론 농도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델타 Pn, 델타 Pn은 요 사이의 값입니다. 액세스 캐리어의 최대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전에서의 최대값을 되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면 Pxn 마이너스 Pn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전체 나와 있는 농도가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의 MP 더하기 델타 MP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넘겨서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 콘센트레이션은 여기죠. XN에서의 홀의 농도에다가 PN이라는 이퀴리브리엄 상태의 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서 해주면 델타 PN은 PN 곱하기 exponential 2분의 V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델타 MP는 MP exponential 2V 나누기 KT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초기 값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PN과 MP는 매스 액션 로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 정션 엣지에서의 초기 값을 구했으니까 이 액세스 캐리어가 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 홀이나 농도나 푸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왼쪽에 P타입 영역에서의 일렉트론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식이 뭔가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이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 이거를 자 넘겨주면 M'이 뭔가요? 액세스 캐리어죠. 액세스 캐리어를 두 번 미분한 거는 dn 타우 m분의 액세스 캐리어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ln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로 루트 dn 타우 n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과 요 뒤에 부분을 활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m'x는 a 곱하기 exponential x 나누기 ln 더하기 b 곱하기 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n으로 나올 수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m'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리콤비네이션 사라져서 0이 되는 거고 초기 값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죠. 그래서 초기 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타입 영역에서의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 경우에도 똑같이 수식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각각 액세스 캐리어, 마이너리티 액세스 캐리어의 수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앞에서 이거 구했었죠. 제너럴 이케이션이고 각각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요거를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xp일 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먼저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익스페리션 무한대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는 다행히 0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게 무한대가 되죠. 근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b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p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xp를 대입했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요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거 아까 0으로 날라갔었죠. 날라갔었으니까 이걸 넘겨줘서 계산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a 값을 대입해 준 다음에 풀어주면 마이너리티 액세스 캐리어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델타 mp 곱하기 2 x 플러스 xp 나누기 ln이고 이 델타 mp는 아까 앞에서 구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게 m'이죠. 여기는 p'이고 그 식이 각각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mp는 요거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쿼지 뉴트럴 n 영역에서 홀의 농도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 잘 보면 액세스 캐리어, 마이너리티 액세스 캐리어 분포가 정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사라진다,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P 여기서부터 어떤 LP라는 위치에 왔을 때 초기 값의 66%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게 4LP, LN, 4LN인가요? 4LN 정도 위치 갔을 때 거의 99%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반대 오른쪽의 경우에도 LP인 X가 LP인 위치일 때 여기서부터 LP인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LP인 위치일 때 67% 정도로 감소하고 한 5 LP가 되면 99%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퀴리엄 컨디션 상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 식을 그럼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마이너리티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이 식에서 M' X를 대입해주고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LN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각각 표시가 됩니다. 이건 P타입 영역에서 일렉트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죠. 요거는 N타입에서의 홀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원래 붙는데 미분하면서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는 대부분이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토탈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수 있죠.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JNX 더하기 JPX인데 이걸 특정 위치에서의 값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디프레션 영역에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JN-XP 더하기 JN-XN이 토탈 커런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거고, 이때 면적 A를 곱해주면 토탈 커런트가 되죠. 그럼 토탈 커런트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이 앞에 텀을 I0로 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엄청 클 때는 마이너스 1이 더 커져서 마이너스 I0가 흐르게 되는 거고, 다음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엄청 클 때는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I0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AE LN분의 DN MP 더하기 LP분의 DPLN. 근데 이거에서 MP와 PN을 아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ND와 NI제곱, NA와 NI제곱으로 나타내면 AE NI제곱 LNNA분의 DN 더하기 LPND분의 DP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커런트 방향은 다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플리션 영역의 엣지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해주죠.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거죠.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퓨전 커런트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이 무슨냐면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디퓨전 커런트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쭉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N타입 영역에서의 홀의 디퓨전 커런트도 이렇게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그래서 결국 보면 토탈 커런트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죠. 이 두 개의 합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와 머저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탈 커런트 값은 구할 수 있죠. 왜냐,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더해지면 토탈 커런트가 나오고 이 전체는 다 토탈 커런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탈 커런트에서 P타입의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를 빼주면 머저리티 캐리어 홀 커런트가 나타나죠. 그럼 이 홀 커런트 같은 경우는 디퓨전이랑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다 존재할까요? 자, 마이너리티 캐리어 같은 경우는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디퓨전 커런트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저리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이랑 드리프트 커런트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0에 가깝더라도 이 B타입 영역에서는 B타입 맞나요? B타입 영역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홀의 컨센트레이션이 엄청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엄청 작더라도 그 성분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합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XP라고 되어 있는 거는 X가 더 맞겠네요. X고 여기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N 다이오드 왼쪽이 P고 오른쪽이 N이죠.
이렇게 봤을 때 P와 N 세미컨덕터 중에서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자, 보세요. JNXP가 여기 값이죠. 이 값이랑 JPXN 값이 있죠.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지금 JPXN 값이 훨씬 크죠. 이게 크다는 말은 요 ND 값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NA보다 ND가 더 작다는 거죠. 그러면 P타입, 이쪽 P타입 콘센트레이션이 더 높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7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PN접합 다이오드의 비이상적 특성은 그 다음 주차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차 강의는 이제 9주차 강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8주차는 중간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죠. 거기서 얘기를 했듯이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나노전자소자 중간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시험 장소는 지금 공대 3호관 403-1호 그리고 408호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떤 강의실에 들어갈지는 제가 추후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7주차 수업 내용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내용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준비 여부는 제가 마찬가지로 강의실 배정을 공지를 할 때 같이 준비하라, 준비하지 말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수 사항은 여기 아래와 같고요. 여기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은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봤을 때 시험을 치러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시험 못 치고 돌아갔으니까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실 출입자 명단 작성, 그 외에 거리두기 방식, 창문 개방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따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 중에 물리전자공학 그리고 나노전자 소자 과목을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전자나 나노전자 소자 과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 화학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기학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목인 건 사실인데 이 과목이 왜 필요하고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이 물리전자공학과 나노전자 소자 과목은 반도체 소자의 동작의 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는지 또는 특성이 나오는지 전류전압 특성이겠죠. 아니면 캐패시턴스 전압 특성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분석하는 물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DB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이 DB하이텍은 대기업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 파운더리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회로 설계하는 부분도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이렇게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잘 보면 RF 소자
공정 개발 직무랑 여기 RF 모델링 그리고 양산 개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우대 사항을 잘 보시면 디바이스 피직스 교육자 우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석사 이상이니까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디바이스 피직스 교육 이수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소자의 동작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회로 설계라든지 소자 구조 설계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DBI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대 사항이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이런 우대 사항이라는 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DBI텍이 우대 사항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전자공학 그리고 나노전자 소자 같은 과목을 충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렵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요. 학생들 중에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빼고 배우면 안 되냐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안 들어서 지금 당장은 좋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공학부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내용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